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랩뷰를 이용을 해서 구구단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구구단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한 프론트 패널 UI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열거형 컨트롤러 하나 만들어서 라벨은 모드 선택이라고 하겠고요. 이 모드 선택이라고 하는 값에는 아이템이 1단부터 9단까지 선언을 해놨고요. 그리고 VI를 정지하기 위한 정지 버튼이 하나 있겠고, 그 다음에 구구단을 표시하기 위한 2차원 배열 데이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2차원 배열 데이터의 원소는 인테저 32비트 데이터 타입으로 선언을 해놨고요.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하나의 화일 루프에 이벤트 구조가 들어있는 일반 디자인 패턴이 되겠고, 모드 선택이라고 하는 값이 변경이 됐을 때 다음과 같은 서브 VI가 수행이 되고, 이 서브 VI의 출력 값을 구구단이라고 하는 이 2차원 배열 데이터 인디케이터의 값을 표시를 해주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지 버튼을 눌렀을 때는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이 이 새 값, 즉 참값으로 선언이 돼서 화일 루프가 정지되는 코드가 되겠고요. 서브 VI 같은 경우는 이름은 서브 제너레이트 데이터.vi라고 했고, 모듈화를 통해서 에러가 없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코드가 수행이 되겠는데, 입력으로 입력받은 모드 선택이라는 값에 따라서 포루프의 입력으로 값이 인가가 되는데, 여기도 보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모드 선택이라고 하는 거는 열거형 컨트롤이기 때문에 열거형 컨트롤 같은 경우는 이 아이템이 이 값하고 0부터 1씩 증가하는 값이 매핑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단이라고 하면은 0, 2단은 1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 구조를 이용해서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이 하드 코딩을 해서 값을 인가해 줄 수도 있겠지만, 다음과 같이 이 관련된 열거형 컨트롤의 데이터 타입을 부어있는 32비트 데이터로 변화하신 다음에 거기에 1을 더하게 되면은 1단인 경우에는 1, 2단인 경우에는 2 이런 식으로 반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케이스 구조를 이용을 해서 하드 코딩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포르프를 이용할 텐데 9구단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과 같이 그 곱해주는 하나의 연산값은 1부터 9까지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포르프를 총 9번 수행을 하면 되겠고, 그래서 명시적으로 포르프의 반복 횟수는 9번으로 선언해 놨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는 루프 반복 터미널 같은 경우는 0부터 1씩 증가하는 거죠. 그런데 이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이용을 해서 이 두 번째 이 연산자를 구현하기 위해서 더하기 1을 해줍니다. 그리고 첫 번째 연산자 같은 경우는 이 모드 선택의 입력 값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모드 선택이 1단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1이라고 하는 값이 포르프에 인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포르프의 출력으로는 이제 세 가지 값을 출력으로 내보낼 텐데, 이 앞에 같은 경우는 이 첫 번째 인자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 출력 같은 경우는 이 두 번째 인자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값을 곱한 출력 값이 나가는 거는 이 세 번째 인자가 되겠죠. 그래서 배열 만들기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 세 개의 1차원 배열을 묶어 주시게 되면은, 원래는 이게 3행 9열 데이터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2D 배열 전체 함수를 이용을 해서 다음과 같은 출력이 나오도록 운영을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실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서 새로 만들기의 폴더에 구구단 프로그램 구현하기라고 하겠고요. 경로를 복사하시겠고, 랩뷰에서 새 VI에서 컨트롤 S를 누르시겠고요. 경로를 붙여 넣으시겠고, 테스트할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관련된 코드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선 첫 번째로는 프론트 패널 UI를 먼저 꾸며 볼게요. 컨트롤 팔레트에서 실버에서 링 앤 열거형에 가보시게 되면은 열거형 실버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프로퍼티에서 라벨은 모드 선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템 편집에 가셔가지고
자, 아이템 같은 경우는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 자, 9단이라고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아이템하고 자, 숫자가 매핑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은 0, 2단은 1 이런 식으로 매핑이 되겠고요. 자, 확인 누르시겠고 선택하신 다음에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VI를 정지할 때 사용하기 위한 정지 버튼 하나 만들어 주겠고요. 라벨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로 가서 코드를 좀 구현해 보도록 할게요. 코드는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는데요. 자, 화일 루프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화일 루프를 하나 불러오시겠고, 화일 루프 안에는 이벤트 구조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벤트 케이스를 추가하셔가지고 정지 버튼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자, 이벤트를 처리할 건데요. 현재 보시는 것과 같이 실행 버튼이 깨져 있죠. 그 이유는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 값이 선호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정지 버튼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관련된 값을 자,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 연결을 시켜 주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실행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고 타임아웃인 경우에 자, 입력 터미널은 자, 거짓으로 선언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벤트 구조 테두리에서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시고요. 자, 모드 선택이라고 하는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된 컨트롤은 관련된 케이스에 넣어 주셔야 되겠고요. 자, 상수를 하나 만드시겠고, 자, 이 상태에서 자, 서브 VI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VI에서 자, 컨트롤 S 누르시겠고요. 자, 이름은 서브 제너레이트 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자, 모듈화를 할 때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 클러스터에 가보시게 되면 에라 클러스터 입력과 에라 클러스터 출력은 무조건 불러오시면 되겠고요. 커넥터 펜은 왼쪽 하단과 오른쪽 하단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고, 자, 입력으로는 모드 선택이라고 하는 열거형 컨트롤을 입력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모드 선택을 하나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 자, 컨트롤 V 하시겠고, 자, 커넥터 펜을 연결하실 때는 내가 연결하고자 하는 커넥터 펜을 먼저 선호하신 다음에 그거하고 매칭되는 컨트롤이나 인디케이터를 클릭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커넥터 펜이 연결되겠습니다. 자, 아이콘 편집을 하셔가지고요. 아이콘 모양은 제가 컨트롤 X로 잘라내시겠고, 저는 텍스트로 서브 젠 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자, 서브 VI에 해당하는 자,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라 클러스터 여기 있네요. 자, 그러면은 자, 에라 클러스터를 자, 케이스 구조를 하나 만드시겠고요.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에라 클러스터를 연결해 주십니다. 자, 폭을 좀 넓히겠고요. 자, 에라가 있는 경우에는 에라 클러스터 값을 출력으로 그대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 에라가 없는 경우에도 에라 클러스터는 연결해 주시고, 자, 위에 코드를 완성할 텐데요. 우선 모드 선택이라고 하는 값을 자, 입력받았을 때 자, 관련된 값을 취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좀 더 쉬운 방법은 이 아래쪽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움말 보시게 되면은 모드 선택은 부 없는 워드 16비트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인테저 32비트로 제가 바꿀게요. 자, 변화해서 자, 인테저 32비트 롱 타입으로 우선 변환 하시겠고요. 그리고 자, 여기에다가 자, 여기서는 이렇게 더하기 한 다음에 2를 했지만 증가 함수를 이용하셔도 되겠죠. 증가 함수를 이용해서 더하기 2를 해주시겠고요. 그리고 자,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생성에 자, 인디케이터를 만들고, 자, 그러면 여기서 연속 실행을 해보고 1단인 경우에 1이죠. 자, 2단인 경우에 2, 3단인 경우 3 해서 9단인 경우에 9 해서 원하는 값이 나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던지 아니면 또 하나 방법은 자, 구조에서 다이어그램 비활성화 구조를 이용하겠고요. 아니면 명시적으로 내가 선언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케이스 구조를 하나 만드십니다. 그래서 열거형 컨트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에 열거형 값을 인가해 주시게 되면은 케이스 구조는 우선 항상 디폴트로는 2개의 케이스만 나오는데, 자, 케이스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값에 대한 케이스를 추가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케이스가 나오게 되겠고, 관련된 케이스에 대해서 자, 각각 숫자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숫자는 여기서 자, 생성에 상수하신 다음에 이 상수를 자, 1단인 경우에는 1이라고 하는 값을 출력으로 내보내 주면 되겠죠. 자, 관련된 값을 자, 출력으로 내보내 주시겠고요. 힘드네요. 자,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러면 관련된 값을 연결해 주시겠고요. 자, 1단인 경우에는 1, 그 다음에 2단인 경우에는 자, 생성에 상수하신 다음에 2, 자, 3단인 경우에는 생성에 자, 상수하신 다음에 3, 자, 4단인 경우에는 4, 자, 5단인 경우에는 5. 그래서 케이스 구조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좀 코드의 복잡도가 증가되기 때문에 이거 이제 선택하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케이스 구조를 선택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코드의 가독성이 좋아지는 효과는 있겠지만 코드의 복잡도가 늘어나는 또 단점이 있는 반면에 코드의 복잡도는 낮지만 예를 들어서 이 다음과 같은 비활성화되어 있는 코드를 만약에 사용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이 열거형 컨트롤의 속성을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열거형 컨트롤 같은 경우는 아이템과 값이 매핑이 된다는 것을 아시게 되면은 간단하게 관련된 코드로도 운영을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 명시적인 부분은 이 케이스 구조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활성화 시키겠고요. 자, 이거를 코드를 좀 사이즈를 컴팩트하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포르프를 이용을 하는 거죠. 포르프를 이용을 할 테고요. 자, 포르프의 반복 횟수는 9로 선언을 하겠고요. 자, 포르프의 값으로 관련된 값을 연결시켜 주시겠고, 그 다음에 루프 반복 터미널 값에 더하기 2를 증가함수를 이용해서 2를 더해 주겠고요. 그리고 관련된 값을 일단 출력으로 내보내겠고, 자, 출력은 세 가지 데이터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 위에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곱하기 연산을 할 때 첫 번째 인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자가 나가게 되어 있고, 또 하나의 출력은 두 개를 곱한 결과값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자, 곱하기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자, 각각의 원소를 자, 곱해준 값을 출력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세 개의 출력이 나가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출력 결과 값을 자, 배열 만들기 함수를 이용해서 자, 하나의 배열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배열 원소 인가해 주시겠고요. 자, 두 번째 배열 원소 인가해 주시겠고, 세 번째 배열 원소 인가해 주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 자, 출력 값을 자, 출력 값은 보시게 되면은 삼행 구열 데이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생성의 인디케이터를 해서 하나의 출력 데이터라고 제가 만들겠고요. 그래서 한번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 보시게 되면은 행은 3개고 열이 9개가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행과 열 자리를 전치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 관련된 케이스에서 자, 와이어에서 자, 삽입에 배열에서 자, 2D 배열 전치 함수를 이용해서 행과 열 자리를 전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출력 결과 값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케이스 구조 사이즈를 좀 줄이겠고요. 자, 프론트 패널을 한번 실행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행과 열이 다시 전치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은 이 부분을 좀 UI를 꾸며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 인덱스 디스플레이 하는 부분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 자리 맞춤은 제가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가운데로 하겠고, 원소의 사이즈를 좀 줄여줄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겠고, 그
그 다음에 도구 팔레트를 이용해서 좀 색상을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커넥터 펜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 도구 팔레트에서 자, 녹색 버튼을 체크 해제하신 다음에 자, 색상을 흰색으로 두 개를 선택을 하시고, 자, 다음과 같이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서브 VI가 다 완성이 됐고, 자, 그러면 메인 VI에서 서브 VI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선택이라고 하는 값이 변경이 됐을 때 관련된 값을 이 서브 VI 입력으로 값을 인가해 주시면 되겠고, 이 출력 값에서 자, 생성에 자,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어서 99단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VI가 실행이 될 때 우선 가장 먼저 실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에 값 신호를 이용해서 자, 모두 선택에 대해서 이벤트를 바로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단이 바로 실행이 되도록 할 거고요. 자, 프론트 패널을 마저 꾸며 보도록 할게요. 자, 프론트 패널에서는 관련된 자, 인디케이터에 대해서 라벨은 제가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벨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도구 팔레트를 이용해서 색상을 좀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흰색으로 하면 좀 더 세련된 이미지가 있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하시겠고, 자, VI 사이즈를 좀 조정을 해주도록 하겠고요. 자, 도구 팔레트를 이용해서 자, 흰색으로 바탕색은 흰색으로 하겠고, 그 다음에 모두 선택도 좀 세련되게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해주시겠고, 그 다음에 정지 버튼에 대해서도 자, 프로퍼티에서 오프일 때는 흰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온일 때는 빨간색으로 할게요. 그리고 자, VI 프로퍼티에서 자, 윈도우 모양에 가셔가지고 자, 윈도우 제목 같은 경우도 제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제목도 자, 99단 프로그램이라고 하겠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로 가신 다음에 자, 메뉴 보이지 않겠고, 수직 수평 스크롤 막대 보이지 않고, 실행될 때 도구 모음 보이지 않고, 크기 조정도 허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형태가 되겠고, 1단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2단을 누르게 되면 2단이 나겠고요. 3단, 자, 4단, 그 다음에 5단, 그 다음에 6단, 7단, 8단, 자, 9단 해서 99단이 제대로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자, 랩뷰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99단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